귀여운 외모의 소녀가 그에게 배수구를 뚫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친절한 스캐너로 누구의 기본 정보든지 명확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점수는 28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청소부가 아닙니다. 그의 슈퍼카는 멀리 사라져갔습니다. 춘 리퀴는 멀어지는 그의 모습을 분노에 차서 노려보며 마음속에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내 과거를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걸까? 그때 마침 전문적인 배관공이 지나갔다. 아가씨, 저는 30년간 배관 청소를 했습니다. 그 잘생긴 남자가 안 한다면 제가 하죠. 그런데 하루 전만 해도 그는 무일푼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어떻게든 호텔 침대에서 다시 태어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후에 시스템 알림을 받았습니다. 전투가 한창이었습니다. 시스템 활성화 중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재벌 시스템은 그에게 매 초마다 돈을 주었고 5장의 중요한 캐시백 카드와 하나의 친절한 스캐너를 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유샤오샤오에게 친절한 스캐너를 아무렇지 않게 시험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그녀의 친밀도가 60이고 사생활 보호가 단 1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그녀의 93점의 미모 점수 중 단 하나가 그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뵈서 그가 유샤오샤오를 만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분명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유샤오샤오가 깨어났다. 그녀는 빠르게 상황에 적응하며 쓴웃음을 지으며 그를 놀렸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흔들며 당신은 술을 마실 때와 똑같네요. 정말로 성스러운 몸으로 태어난 바람둥이신가요? 그 말을 듣고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즉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당신을 더 일찍 만나지 못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믿지 않으신다면 직접 손으로 만져보세요.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습니다. 과속으로 인해 2개의 보상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곧바로 기술의 효과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시스템의 강력한 지원 덕분에 그는 빠르게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 순간 유샤오샤오의 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이 키스.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 그의 경쟁심이 즉시 불타올랐다. 물론 진정한 키스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죠. 그가 자세를 바꾸자마자 유샤오샤오는 즉시 자비를 구하며 항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게으르게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지만 금화더미 외에는 유샤오샤오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쪽지 하나만 남겼습니다. 대접 고마워요. 어제 저녁 식사 정말 좋았어요. 여기 당신의 대금입니다. 그는 첫 경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큰 돈도 벌었습니다. 그녀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시스템에서 10전 50배, 가치의 5개의 중요한 캐시백 카드와 새 스포츠카를 보상으로 받았으니 그는 전혀 손해본 게 아니었다. 그때부터 그의 머릿속은 그 5장의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치트 시스템과 함께 다시 태어났으니 이번 생은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알려진 거물이 될 것입니다. 몇몇 주요 기업들이 성장하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의 초기 주식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만약 초기 자본을 충분히 모을 수만 있다면 단일 캐시백 카드의 최대 한도는 100만이었다. 부동산을 사는 데 사용하는 것이 분명히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가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어린아이임을 보자마자 즉시 신입사원인 샤오샤에게 글을 넘겼습니다. 그는 샤오샤가 몇 분 동안 소개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더듬거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그는 직접 끼어들었다. 임대하기 쉬운 기본 골조 상태의 부동산 5곳을 찾아주세요. 기본 상태든 가구가 있든 상관없어요. 각각 800만 이하여야 해요. 신입과의 대화가 느렸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와 판매 트릭이 없는 점이 그를 더 편안하게 했어요. 그는 친절한 스캐너로 그녀의 정보를 확인했다. 19 미모 90 프라이버시 0 친절함 50 대학을 건너뛰고 즉시 일을 시작한 것처럼 보여요. 인생이 결코 쉽지만은 않네요. 그녀가 선택한 집들은 대부분 80만에서 100만 사이였어요. 그는 단순히 100만 달러가 넘는 다른 몇 채를 가리켰습니다. 이 5채를 각각 100만 달러로 협상할 수 있다면 전부 현금으로 지불하겠습니다. 샤오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첫날, 그녀는 그렇게 결단력 있는 고객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재촉했다. 빨리 가서 물어봐요. 구매 후에는 임대 관리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샤오샤의 눈이 즉시 반짝였다. 한 번에 5채의 부동산을 사고 임대하는 것은 상당한 수수료를 의미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거래를 성사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엿듣고 있던 매니저는 자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처럼 그는 큰 고객을 놓쳤다. 1시간 후 샤오샤는 상사와 함께 돌아왔다. 고객님, 양도 계약서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저는 샤오샤를 신뢰합니다. 다음에 제가 구매할 때는 그녀에게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그의 신뢰의 말을 듣고 샤오샤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2%의 수수료로 회사의 몫을 제외하고도 그녀는 4만에서 5만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번에 이 사람은 어떤 대부호일까라고 말했다. 동시에 시스템 알림을 받았고 기본 크리티컬 카드가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3번의 50의 크리티컬 히트가 발생했다. 그가 100만 가격대를 고집해서 정말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큰 손해를 봤을 것이다. 바로 그 후 또 다른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매 초마다 0.8 위안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샤오샤는 정말 그의 행운의 별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는 23억과 매일 7만의 고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치트 같은 삶은 그의 과거와는 전혀 달랐다. 운명이 그에게 이 기회를 제공한 이상 그는 장층에서 무모하게 부유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감독관은 그의 눈빛을 완전히 오해하고 그날 저녁 샤오샤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암시했습니다. 그 순간 샤오샤는 마음속으로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거의 아기 이름을 고를 정도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오자 그녀는 당황하여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장씨, 오늘은 그냥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오늘은 안 된다거나 알아가는 거라니 쓸데없는 소리 그만.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제가 돈을 송금하도록 할게요. 샤오샤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송금이라고요? 무엇을 송금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왜 저에게 돈을 보내세요? 오늘 당신이 제 행운의 별이라 감사의 표시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장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몇 분 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띵! 35만 원이 그녀의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즉시 샤오샤의 호감도가 85로 급상승했습니다. 샤오샤는 그에게 저녁을 대접하겠다는 핑계로 그의 번호를 교묘하게 얻었습니다. 그녀는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던 시절을 회상했다. 만약 그를 위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여전히 행복한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장충이 이미 떠난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가 밖으로 뛰어나갔을 때 그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후였다. 연애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녀는 갑자기 가슴에 공허함을 느꼈다. 한편 장충은 막 집에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여행 계획에 대해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마법도시 대학교에 지원했기 때문에 먼저 캠퍼스를 둘러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약을 서두르느라 그는 겨우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순전한 우연으로 그의 좌석은 다름 아닌 그의 고등학교 여신 저윙 옆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연이네. 장청은 여기서 그녀를 만날 줄 몰랐다. 망설임 없이 그는 여기 앉으세요 라고 말했다. 그때 안경을 쓴 괴짜 남자가 끼어들었다. 아가씨, 제 자리도 여기입니다. 당신과 함께 여행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종은 그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바로 자리를 바꿔 그녀가 창가에 앉도록 했어요. 안경 쓴 남자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형, 그녀의 자리는 가운데 아닌가요? 비행기에서 자리를 그냥 바꾸면 안 돼요. 저는 그녀와 함께 있어요. 아, 우리가 어디에 앉는지 당신에게 꼭 말해야 하나요? 제가 무시당한 채 그 남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주왕에게 물었어요. 아름다운 분, 이 마법의 도시에 왜 오셨어요? 일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요? 장청,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관광이야. 집에서 그냥 쉬고 있었어.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어. 아, 여행이라니. 좋네요. 저윙은 안경 쓴 남자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여행 얘기를 듣자마자 안경 쓴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저는 다시 말했어요. 1년이 지났고 이제 막 졸업했어요. 저도 마법도시로 관광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조언 하나 줄게, 아름다운 분. 나는 매직시티 여러 번 갔어. 거긴 함정 많아. 특히 호텔들이요. 완전 재앙이에요. 다행히도 좋은 곳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셨어요. 나중에 누군가 저를 데리러 올 거라서 당신들 둘 다 태워줄 수 있어요. 택시요? 정말 비싸요. 저우잉의 점점 커지는 초조함을 보고 장청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공항 픽업이 있는 호텔을 예약했으니 당신에게 폐를 끼칠 필요는 없어요. 정말인가요? 어떤 호텔을 예약했나요? 장충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만양윈. 뭐라고요? 아만양윈이라는 뜻인가요? 3조 원을 투자하여 건설된 초호화 호텔입니다. 시장 마을의 고대 유물을 하나의 부지에 융합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 머물러 본 적이 있습니다.
명 파빌리온 객실은 9,000 이상입니다. 공항 픽업 서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뜰 빌라를 예약했어요. 내 눈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일그러졌어요. 말도 안 돼요. 거짓말이죠. 결국 초윙이 말했어요. 안 뜰 빌라라고요. 하룻밤에 80,000이라니. 장충, 네가 부자 2세일 줄은 정말 몰랐어. 에이, 너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잖아. 학교 시절, 주인은 단순한 캠퍼스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도시 전체에 잘 알려진 상속녀였습니다. 항상 고급차로 모셔졌어요. 소위 하늘의 자랑이라고 불렸죠. 저윙은 그 시선만으로도 어떤 남자도 위축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녀였어요. 거의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거만하지 않았고 항상 조용하고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그 당시 장청의 마음은 샤오자에게 묶여 있어서 그녀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2학년 때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문만 들었고 그 후로 그녀는 학교에 걸어 다녔다고 한다. 이제 주인은 한숨 쉬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제 부유한 2세가 아니에요. 장청은 자신이 잘못된 말을 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제를 바꿔 그들의 학창 시절의 재미있는 추억을 꺼냈습니다. 곧 그들은 멈추지 않고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장청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어색함이 완전히 사라졌다. 혹시 모르니 그냥 장충은 친밀도 스캐너를 꺼냈다. 그의 놀라움으로 미모 점수 96과 사생활 점수 0인 조인기, 그에게 친밀도 점수 75를 보여주었다. 그는 학급 친구들 사이의 평균 점수가 약 65 정도였던 것을 기억했다. 조인기 학교 시절부터 그에게 몰래 관심을 가졌던 것일까? 잠시 후에 그와 조은은은 함께 비행기에서 내리게 되었다. 과연 코트야드 빌라의 전용 집사가 도착장에서 손에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조잉은 그에게 친구 집에 머물 거라고 설명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그냥 택시를 타겠다고 했지만 장충은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다시 만난 옛 동창이잖아요. 차 타세요. 왕 매니저가 데려다 줄 겁니다. 한편 안경을 쓴 스토커는 그들을 착륙 이후 계속 따라다니며 혼잣말을 했다. 말도 안 돼. 이 장충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 그는 그녀에게 약을 먹이려는 게 분명해. 그녀를 반드시 구해야 해. 아름다운 여성을 구하면 오늘 밤 그녀가 나에게 올 가능성이 있어. 25분 후 장청은 정말로 그녀가 제공한 주소에 정확하게 저우잉을 내려주기만 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번호를 건넸다. 정말 고마워요. 오늘 장충. 다음번에는 제가 저녁을 살게요. 근처 차에 숨어있던 내 눈이 멍해졌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냥 그녀를 보내버렸다고? 젠장. 여신과의 로맨틱한 밤 기회를 놓쳤어. 반 시간 후 장충은 빌라로 돌아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선택이었어. 아만 양윤에 머무른 것은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어. 장씨, 목욕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즐기시면 됩니다. 갑자기 왕 매니저가 그의 뒤로 다가와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그가 깜짝 놀랐다. 와, 이런 서비스도 있구나. 옷 벗는 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속옷은 직접 갈아입으셔야 해요. 등 밀어드리는 것도 포함입니다. 목욕을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장씨. 그 순간 장충은 와, 이거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왕 매니저도 꽤 괜찮네요.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장 선생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당신과 연결을 느껴서입니다. 장청의 생각이 흐릿해지고 있을 때 왕 매니저가 갑작스럽게 물었습니다. 장 선생님, 몸이 뜨겁지 않으신가요? 물의 온도가 너무 높은가요? 장충은 입술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상상력이 지나치게 발휘된 자신을 속으로 저주하고 있었다. 5분간의 스크럽이 끝나갈 무렵 웡 매니저가 덧붙였습니다. 장씨, 오늘 밤 저희가 연회를 개최합니다. 슈퍼 VIP 고객님 초대받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주제는 무엇인가요? 복장 규정은 있나요? 저희 플래티넘 고객님이 주최하시는 비공개 행사입니다. 주로 보석 경매가 진행되며 엄격한 드레스 코드는 따로 없습니다. 왕 매니저의 안내를 받아 장충 씨는 곧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분은 코트야드 빌라에서 오신 티타늄 카드 고객님 장청 씨입니다. 그런 다음 왕 매니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청 씨,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경매는 이미 진행 중이었고 분위기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계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경매인은 소개했습니다. 이 작품은 최고 수집가 MSN의 소장품으로 리차드 밀 RM056입니다. 비록 비교적 젊은 브랜드이지만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세계의 명품 브랜드인 파텍 필립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정된 에디션입니다. 단 10점만이 존재합니다. 시작가는 첨다 500만 원이며 입찰 증액은 최소 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개가 끝나고 경매인이 입찰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장청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겨우 1,500만이라니. 단 3년에서 5년 안에 이건 2,500만 이상이 될 겁니다. 2차 시장에서는 쉽게 1,000만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는 사람은 바보죠. 그러나 그가 자신감 있게 입찰을 했을 때 10번 패들이 계속해서 따라오며 가격을 점점 올렸다. 결국 그는 1,800만에 낙찰받게 되었다. 군중은 서로에게 속삭였다. 사름 샤서번이 누구일까? 정말 공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바보 같다고요. 1,800만으로 파텍 필립 2개를 사서 번갈아 착용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요? 그의 대담함은 마법 도시 상류층 2세 2명의 주목을 받았고 그들은 그에게 우호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진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8번 패들은 제 대신 입찰하고 있었습니다. 장씨, 당신은 그 시계에 정말 관심이 많아 보였어요. 혹시 전문가 수집가인가요? 장충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사본 적 없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지 신기해서요. 장청의 말은 그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첫 구매에 1,800만 원을 쓰다니요. 대단하군요. 일반적으로는 당신 같은 사람을 알 법한데 낯이 익지 않네요. 어제 마법의 도시로 막 도착했습니다. 대학교 때문에 왔습니다. 잠깐, 당신이 겨우 18살이라고요? 그게 더 놀라운 일이네요. 제가 18살 때는 그런 행동을 할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진춘에 대한 친푸한의 감탄이 더욱 커졌습니다. 장형님, 언제 한번 함께 놀아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딩, 또 다른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시스템이 레벨 7로 상승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매 순간마다 1위안을 벌게 되었다. 그의 월 수입은 259만 위안으로 급상승했다. 즉, 그의 연봉은 3천만 위안을 넘어서게 되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평생 동안 사용해도 다 쓰지 못할 정도의 재산이었지만 장청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야망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시야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마주쳤던 그녀, 유샤오샤오였다. 유샤오샤오 역시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이 녀석. 나는 네가 18살에 그냥 가난한 학생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널 챙겨줬던 거야. 네가 사실 부유한 2세일 줄은 몰랐지. 유샤오샤오의 도발에 직면한 장충은 기세를 잃지 않았다. 네, 저는 학생이에요. 지금 다시 당신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경매가 거의 끝났어요. 여기서 별장 하나 예약했는데 같이 갈래요? 물론이죠. 어쨌든 나는 충분히 마셨어. 하지만 지난번보다 더 노력해야 할 거야. 그때 긴 머리의 남자가 달려와서 유샤오샤오를 뒤로 잡아당겼어. 유샤오샤오, 거기 멈춰.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내 약혼자라는 걸 잊지 마. 종류,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나요?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잠자리를 하고도 나와 결혼하고 싶다니. 당신 제정신이에요.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약혼식은 이미 끝났어. 우리는 약혼했으니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와 결혼할 거야. 역겨워.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바깥에서 엉망인 관계를 맺으면서 나를 가리개로 삼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시스템이 임무를 떨어뜨렸습니다. 옵션 1. 떠난다. 보상. 닌자 거북이 코스프레 슈트와 250 현금. 옵션 2. 장유를 2번 때린다. 3배 신체 강화와 불운 카드 보상이라니. 그게 선택이었나요? 누가 닌자 거북이 코스프레 슈트를 선택하겠어요? 그의 몸 전체에 적용된 3중 신체 강화 외에도 망설임 없이 장충은 앞으로 돌진하여 왼쪽과 오른쪽으로 연속적인 따기를 날렸다. 그가 때리면서 선언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주변을 오염시키는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들이다. 유샤오샤오의 친밀도 점수가 계속 올라가더니 곧 70에 도달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몰려왔습니다. 장위가 그들에게 장청을 체포하라고 외쳤지만 경비원들은 망설였습니다. 이 사적인 경매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누구도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장청. 제가 그가 저를 괴롭혔다고 말할게요. 그리고 당신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어요. 장청은 샤오샤오가 이렇게 그를 변호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장위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이 호텔에는 곳곳에 카메라가 있어. 내가 영상을 확인할 거야.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끝장이야. 그때 소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한 남자가 갑작스럽게 무기를 들고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내 애인이 여기서 바람을 피우고 있어. 당신이 고객 기밀 때문에 내가 들어올 수 없다고 했잖아.
여기 거래 조건이야. 그 바람 피운 놈들을 끌어내든지 아니면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각조각 낼 거야. 무기가 눈앞에 있어 장윤은 당황하며 형님 살려주세요 하고 애원했다. 하지만 곧 애원만으로는 자신을 구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돕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다들 뭐하고 서 있어? 가서 찾아봐. 그가 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그러자 장청의 시스템 미션이 다시 나타났다. 옵션 하나, 유샤오샤오를 잡고 도망가라. 300 현금 보상. 두 번째 옵션은 영웅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보상으로 매력 85와 목표 차규 숙련 기술이 제공됩니다. 그는 정말 종류 같은 인간 쓰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기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시스템이 그에게 상황에 적합한 것을 제공했습니다. 장충은 가볍게 터치하여 트리플 강화 카드를 활성화시켰고 즉시 에너지가 그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느꼈다. 순수한 힘이 몸 구석구석을 흐르고 있었다. 지금 그는 한 주먹에 황소를 눈 깜짝할 새 쓰러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깡패가 반응하기도 전에 더 빠르게 움직여 한 번의 타격으로 그 남자를 3m나 날려버렸다. 전체 홀은 얼어붙은 듯 말문이 막혔다. 심지어 유샤오샤오도 어안이 벙벙했다. 그는 단순한 부잣집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강력한 존재였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반전인가. 단 한 번의 주먹으로 장청은 범죄자를 쓰러뜨렸고 방 안의 모든 엘리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범죄자가 끌려간 후 장청은 영웅으로 칭송받아야 했습니다. 대신에 장윤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집행관들은 즉시 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군중에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유샤오샤오가 재빨리 그를 변호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장유가 저를 결혼으로 속이려고 했어요. 그녀가 모든 이야기를 설명하자 그녀의 친절 점수가 90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진정으로 빠졌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충은 그녀를 부드럽게 위로하며 과거의 아픔을 놓아버리라고 권했습니다. 오해가 풀리려는 찰나에 종유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이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나는 그 영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장충은 비웃었어요. 당신은 샤오샤오를 다치게 했고 반성도 안 하면서 이제는 감시 카메라 영상 뒤에 숨으려 하네요? 완벽해요. 당신을 저의 새로운 불운 카드의 실험 대상으로 사용해보죠. 불운 카드가 발동하자마자 장유에게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 그의 계좌에서 20만을 막 인출했습니다. 전화를 끊기도 전에 호텔 직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손님, 차량 번호가 3838로 끝나나요? 차가 나무를 들이받아 나무가 쓰러지고 차량이 망가졌어요. 상황이 안 좋아요. 한마디도 없이 장유는 출구로 달려갔다. 집행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손님, 감시 카메라 영상 요청 안 하셨나요? 장유는 소리쳤다.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시간 없어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갑시다.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장청은 위샤오샤오의 손을 잡고 그의 개인 빌라로 데려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유샤오샤오는 걱정이 되어 그의 부상을 확인하겠다고 고집했다. 하지만 장청은 장위 같은 쓰레기가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샤오샤오는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철저한 건강검진을 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할아버지가 임종 때 정해주신 약혼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인은 그녀를 배신하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긴장하며 장충에게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가 정말 좋아했던 첫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장충은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유샤오샤오 또한 그가 진정으로 사랑에 빠졌던 첫 번째 여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두 명의 가정부가 그의 방에 와서 청소를 하며 서로 감탄하며 속삭였습니다. 그 무렵 장충은 이미 유샤오샤오와 함께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면서 리수동이 성년식 선물을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유샤오샤오를 향해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사진을 위해 다리를 빌릴 수 있을까요? 제 18번째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싶어요. 오늘 네 생일이야? 아니, 하지만 모두가 온라인에 선물을 올리고 있더라고. 나도 뭔가를 올려볼까 했어. 명품 시계나 차는 없으니까 네 다리 어때? 가면을 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샤오샤오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장충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화려한 차나 명품 시계는 없지만 내 속도는 무시할 수 없지. 곧이어 그는 편집된 사진을 자신의 피드에 업로드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갑자기 비싼 시계와 스포츠카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샤오샤오와 헤어진 후 점심을 먹고 장청은 근처의 페라리 대리점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판매원이 차를 소개하고 있을 때 장청은 과거에 빅볼론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슈퍼스타 수원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아직 성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투자자들을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황 씨가 제시한 조건들에 그녀가 불편해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 번 거절당한 후 황 씨의 성질이 점점 불타올랐습니다. 당신은 그냥 작은 배우일 뿐이야. 뭐가 좋은지 모르는군요. 제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투자는 취소됩니다. 당신은 곧 잊혀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장충이 무심코 구경하고 있을 때 그의 시스템이 갑자기 특별 임무를 발동시켰습니다. 임무는 술을 계약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녀를 구출하면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그는 조건을 알았습니다. 먼저 그녀와 계약을 맺고 보상을 받으려면 도움을 줘야 했습니다. 그 전에 그는 실력을 보여주고 그녀의 신뢰를 얻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판매원에게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라페라리를 구매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자금 증명뿐만 아니라 이전에 5대의 다른 모델을 소유했다는 증명도 필요하지 않나요? 판매원은 몇 초간 망설이다가 사실 지연된 주문이 몇 개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계약금이 충분히 높다면 라페라리를 사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장청의 눈이 반짝였고 그는 즉석에서 동의했어요. 돈은 이제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 황 씨는 그가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를 보고 입술을 비틀었다.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어요. 이렇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건 도대체 어느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인가요? 아니나 다를까 수완의 관심이 그들의 대화로 쏠렸습니다. 판매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황 씨 같은 큰 사장님도 300만 위안짜리 차를 살 때 2번 생각해야 했는데 이 젊은 남자는 라페라리를 전액 지불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요. 맞춤 제작을 포함하면 곰 자동차의 가격이 4천만에서 5천만이 될 것입니다. 정말 확실하신가요? 장충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매니저를 불러주세요. 몇 분 후 매니저가 도착했습니다. 그와 함께 온 사람은 상하이 최고의 부자 상속자 신판이었습니다. 누군가 라페라리를 현금으로 구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놀람. 장충이었어. 형제여, 다시 만났군. 장충은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방금 상하이에 왔는데 차가 없으니 어색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하나 사려고 했어. 침퍼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평범하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매달 이렇게 많은 용돈을 받지는 않아요. 진페이는 장청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가리키며 매니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왕 사장님, 오늘 운이 좋으시네요.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중입니다. 저기 보이는 시계 보이시나요? 어제 경매에서 1,800만 원에 구매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올드왕은 확인 절차를 건너뛰었습니다. 형님, 번거로운 확인 절차는 잊으세요. 서류 작업도 생략할게요. 지금 바로 등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옆에 서 있던 수원은 이미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계에 2억 원, 채 5천만 원이라니. 그녀가 본 중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상속자였습니다. 일반적인 부유한 상속자들은 매달 수만 또는 수십만의 용돈을 받습니다. 총 몇백만 정도의 가치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번에 소비하는 것은 장청의 순자산이 1억을 훨씬 넘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황 씨는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결제를 재촉하는 척하면서도 이미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수완을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샤오완완, 갑자기 차를 사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나랑 같이 술 한잔 하자. 나를 기쁘게 해주면 투자는 문제가 없을 거야. 수완은 항상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를 단호히 거절했다. 황 씨는 얼굴이 어두워졌고 화가 나서 떠났다. 정말 자기만족적이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류되기를 기다리세요. 바로 그 순간 장청이 떠나려는 쉬완을 멈춰 세웠습니다. 수 여사, 황 씨와의 거래가 무산된 만큼 제가 대신 투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쉬우원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장청이 방금 보여준 힘은 황 씨를 훨씬 능가했다. 만약 그녀가 곧 투자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녀의 회사는 정말로 보류될지도 모릅니다. 그거 정말 좋겠네요, 장 씨. 괜찮으시다면 명함을 교환하고 내일 더 이야기 나눌까요? 잘 풀렸어요. 장청은 그날 밤 유샤오샤오와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장청은 이후에 차를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매니저는 그에게 최소 1년 걸린다고 했어요. 장충은 그 말을 듣고 기다림이 너무 길다고 느꼈어요. 침퍼는 미소 지으며 나섰고 이틀 안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번드에서 자동차 쇼가 열리고 있어요. 람보르기니, 포르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브랜드가 다 있어요. 당일 배송도 가능하대요. 함께 가보지 않으실래요? 장청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장청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샤오샤오가 이제 달콤하고 우아한 옷을 입고 그를 손짓해 불렀다. 그녀는 그를 테이블 쪽으로 이끌었다. 여기 게알밥이 정말 맛있어. 나중에 꼭 먹어봐. 테이블에는 누구든 군침을 흘릴 만한 요리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장청은 유샤오샤오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이 음식으로는 나를 만족시키기엔 부족해. 유샤오샤오는 그의 뜻을 정확히 알고 얼굴이 빨개졌다. 좋아, 작은 형제.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언니가 몇 시간 더 쉴 수 있게 해줘. 갑자기 장청은 유샤오샤오가 연예 기획사에서도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녀에게 수원을 아는지 물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정말 그 회사 소속이었어요. 장충은 그 후 대리점에서 일어난 일을 다시 이야기하며 회사가 아직 그녀를 높이 평가하지는 않지만 수왕은 분명히 외모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샤오샤오는 잠시 멈추고 눈에 아이디어가 번뜩였다. 장청, 네가 그녀를 좋아한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신경 쓰지 않아. 그는 부드럽게 유샤오샤오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바보 같은 소리. 내가 원하는 건 그녀와 계약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계약만 한다면 수원의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위약금만 해도 수백만이 될 것이고 회사를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샤오샤오,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회사가 설립되면 당신이 운영할 것입니다. 그럼 주식도 드릴게요. 시스템이 비용을 부담할 거예요. 수원이 성공하면 저는 앉아서 수익을 기다리면 되죠. 그녀가 여전히 거절하려는 것을 보고 유샤오샤오는 고개를 저었다. 장충, 그건 안 돼요. 회사가 설립되면 저는 운영과 관리를 전담할 것입니다. 저는 주식을 받을 수 없어요. 18살 때처럼 저에게 높은 급여만 주시면 돼요. 속으로 그녀는 장충이 돈이 부족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회사를 관리한다는 것은 부서 관리자에서 임원으로 바로 도약하는 것을 뜻했어요. 그 영향력만으로도 그녀는 만족할 수 있었다. 급여에 대해서는 그가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장청은 그녀에게 거절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저한테 그렇게 격식 차리지 마세요. 우리 남 아니잖아요. 유샤오샤오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청,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제 삶이 무의미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강제 결혼을 마주했지만 당신과 함께하면서 진심으로 좋아하는 기쁨을 느꼈어요. 오직 당신과 함께할 때만 살아있음을 느껴요. 정말로 저는 이미 만족합니다. 장충이 더 나아가려던 찰나에 그의 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수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 선생님, 늦은 시간에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고 장충은 미소를 지었다. 큰 완환도 꽤나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장충은 수원을 데리러 차를 몰고 갔다. 함께 그들은 백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정충은 물었습니다. 준비 중인 그 쇼, 큰 예산 프로젝트인가요? 수원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장 선생님, 농담이시죠? 그런 대형 예산 제작에 제가 주연으로 캐스팅될 리가 없잖아요. 그건 단지 500만 예산의 작은 웹드라마일 뿐이에요. 장충이 관심 없어 보이자 수원은 서둘러 설명했다. 작은 제작은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른 수익을 의미합니다.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가 진짜 잠재력이 있다고 믿어요. 사장님, 적어도 대본을 한번 보시겠어요? 장충은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설득하는지 보며 웃었다. 저는 투자만 할 뿐 볼 필요 없어요. 정말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불신을 눈치챈 장충은 그냥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건넸습니다. 만약 걱정되신다면 지금 즉시 투자금을 이체해드릴 수 있습니다. 수원은 급히 손을 저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놀랐을 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만난 건 이번이 2번째잖아요. 동시에 그녀는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업계에서 일하는 동안 이러한 유형의 투자자는 처음 접합니다.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녀는 그의 회사에 아티스트로 들어가야 했어요. 저를 계약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반쯤 잊혀진 배우일 뿐이고 제 계약은 아직 만료되지 않았어요. 저와 계약하려면 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걸 아시나요? 그건 내가 알바 아니야. 장충은 태연하게 말했다.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시우원의 위약금 몇백만을 지불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말을 듣고 시우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이유 없는 친절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네, 장충은 잘생겼어요. 그와 동의하면 잘생긴 남자를 곁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스타덤으로 올라갈 기회도 얻는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윈윈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그런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을 떨쳐냈다. 아니야, 수원아, 너의 원칙을 버릴 수는 없어.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버텨온 의미가 무엇이겠어? 장씨, 당신은 연예 기획사를 가지고 있나요? 장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없어요. 계약하면 곧 생길 거예요. 샤오샤오 얘기 들었는데 텐싱 엔터테인먼트에서 당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약을 체결하면 위약금은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 회사의 주된 초점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맞춰질 것입니다. 수원은 이 말을 듣고 잠시 망설이다가 질문했습니다. 장 선생님, 만약 투자하신다면 특별한 조건이 있을까요? 그녀의 복숭아꽃 같은 눈이 그를 응시하며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장추는 그녀 머리 위에 떠있는 50을 힐끗 보았다. 그는 만약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그녀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그렇게 해도 그건 압박감에서 나온 것이고 기쁨은 없을 거예요. 그는 그냥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있는 한 다른 사람과 부정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는 사장님이 예외라는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진지한 표정을 바라보며 시우원은 더욱 마음이 흔들렸다. 이 업계에서 정말로 부당한 요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녀를 앞세우기 위해 큰 금액을 쓸 준비가 된 회사가 있다면 왜 그녀가 주저하겠는가? 동시에 그녀의 호감도가 갑자기 60으로 뛰어올라 정충을 공식적으로 친구 범주에 넣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장씨, 뭐라고요? 저랑 계약할 생각이신가요? 이제 장 사장님이라 불러야 하나요? 사장님은 좀 거리감이 있네요. 대신 형이라 부르면 어때요? 형이라고요? 제가 몇 살로 보여요? 20살이요. 20살이라고요? 장난이죠? 대학교 막 시작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너는 18살이지. 20살이 아니야. 아, 나이를 말하는 거였어? 난 무슨 뜻인지 알았어. 사장님, 너 정말 변태 같아. 음식이 나오자마자 수완이 그를 위해 음식을 집어주었어요. 사장님, 이 식사는 제가 쏠게요. 제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충은 손을 내저었다. 정말로 고맙다면 연기에 집중해. 당신이 유명해지면 그게 제 투자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죠. 수원은 장난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사장님. 그렇게 약속할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그녀가 말을 마치자 시스템이 딩 소리를 냈습니다. 축하합니다. 호스트 수원이 서명에 동의했습니다. 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가상화폐와 사냥투자에서 20%의 소유 지분. 시스템은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제부터 호스트의 재산은 홍칭 투자를 통해 유입되어 합법적이고 검증 가능한 수익원이 될 것입니다. 주의 이 호스트는 공식적으로 홍칭의 창립 주주 중 한 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모든 관련 기록은 완비되어 있으며 검증을 위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알림, 특별 보상을 해제하려면 홍칭 본사를 방문해 점검받으세요. 장청은 시스템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사려 깊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드디어 갑작스런 재산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찾았다. 이것은 그가 받은 가장 소중한 보상이었다. 그는 모든 문서를 부모님께 지금 보내 아들이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된 사실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설명해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반 시간 후에 장지한민기 전화를 걸어왔다. 얘야, 너의 투자 감각이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짧은 시간에 헌팅 인베스트먼트가 큰 회사로 성장했어. 돈을 많이 벌고 있겠네. 그렇지?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장충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월 배당금은 얼마인가요? 지금은 약 60만이라고.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반대편에서 리엔의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달에 60만이라고요? 그게 1년에 700만이 넘네요. 장씨, 아드님이 곧 당신을 능가할 듯해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장지한민근 코웃음을 쳤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아, 제발요. 후는 방금 전까지 친구들에게 그의 아들이 드디어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은 장지한민근 급히 장충에게 몇 가지 추가 지시를 내린 후 전화를 빠르게 끊었다. 장충은 시간을 확인했다.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조금 걸어 다닐까요? 물론 수원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충은 이제 그녀의 황금 후원자였습니다. 물론이죠, 아빠. 투자자님.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쇼핑몰이요. 올 때 많이 안 가져왔어요. 문제 없어요. 식사를 마쳤으면 나가자. 장충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파텍 필립 입구에 서서 수원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는 수만 원짜리 물건이 있는 곳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곳은 시작이 2억 원이네.
이게 바로 부자들이 말하는 거군요. 조금만 쇼핑하러 가는 거죠.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판매원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예약 있으세요? 장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원은 아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바로 선배 린루를요.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린루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도 시계 보러 오셨어요? 저는 수원과 함께 왔습니다. 그를 사장님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서 그녀는 빠르게 수정했습니다. 시계를 보러 온 친구입니다. 린루는 장충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가 젊어 보였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임에서는 잘생긴 얼굴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목을 끈 건 돈의 냄새였습니다. 장충은 그녀의 얼굴이 낯익어 친밀도 스캔을 실행했습니다. 그러자 기억이 났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배우였다. 그녀의 프라이버시 등급이 78에 도달하자 그의 관심은 바로 사라졌다. 그는 속으로 젠장, 그녀 옆에 큰 남자는 77명의 동료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중얼거렸다. 대단하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중년 남자는 수원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린루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루얼, 이 후배는 누구인가? 린루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왕형입니다. 그녀는 예전에 제가 찍었던 사극에서 한여로 나왔어요. 선환 이전의 일이죠. 린루의 말투는 경멸로 가득했고 그의 자세는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원은 같은 리그에 없었어요. 그녀가 연기할 때 큰 투자자들이 그녀와 시계를 사곤 했죠. 하지만 수원이 역할을 원하면 그냥 따라다니는 것에 만족해야 해요. 아니면 기회를 얻기 위해 잠자리를 의지해야 할 수도 있죠.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왕하이입니다. 영화 투자 일을 합니다. 프로젝트에 자금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왕하이는 명함을 꺼내 시우원에게 건넸습니다. 린루의 거만한 태도를 보고도 시우원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년간의 좌절로 그녀의 마음은 강해졌다. 이게 이 세계의 방식이었다. 인기가 없을 때는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이 유명해지는 순간 수많은 소위 친구들이 어디선가 기어 나올 것입니다. 그녀는 명함을 공손히 받아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대화가 종료된 후 샤오추는 신속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 선생님, 오늘 특별히 마음에 드시는 시계가 있으신가요? 장청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직은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네요. 지금 어떤 모델들이 있나요? 남성용인가요? 여성용인가요? 둘 다 괜찮습니다. 샤오차는 린루가 착용해보던 것을 가리켰습니다. 저 두 여성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7212 시리즈는 현재 재고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타리스카이 모델은 이미 매진되어 예약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722 시리즈의 가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 모델의 가격은 38만 위안입니다. 현재 구매하시면 정가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을 듣자마자 장충은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어요. 50만 위안 넘는 제품이 있는지 보세요. 더 싼 건 꺼내지 마세요. 어머니께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그가 50만 위안을 기준으로 삼는 말을 듣고 샤오치는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물론이죠. 장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VIP 구역을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 린루의 쪽은 즉시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방금 38만 위안짜리 시계에 흥분했지만 장충이 그것을 너무 저렴하다고 무시하는 것을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왕하이를 오랫동안 달래고 설득한 끝에 마침내 그가 승낙했지만 왕하이의 얼굴도 어두워졌다. 물론 38,000은 초부자들에게는 푼돈일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튼튼한 새 차 한 대의 가격이었다. 장충이 반백만 원 이상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것을 듣고 나니 그 격차가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다. 장충이 린루를 제자리에 앉히는 것을 보고 수원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평소에 린루는 콧대를 높이고 거들먹거리며 다녔고 방금 전에도 시우원을 하녀에 불과하다고 비꼬았었다. 그런 그녀에게 장충이 방역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통쾌했다. 장청은 서원이 여성용 시계가 실린 잡지를 멍하니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거 마음에 드세요? 그가 물었다. 수원은 깜짝 놀라며 손을 흔들었다. 아니요, 그냥 보고 있었어요. 어차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띵! 시스템이 울렸다. 랜덤 미션 생성. 수원에게 여성용 시계를 사주기. 보상은 결과에 따라 계산됩니다. 장충은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이런 무작위 임무가
그래도 그는 그녀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려고 선물을 계획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마음에 들면 내가 사줄게. 아니에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제 것을 살 거예요. 수원은 고개를 흔들며 웃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릴루는 눈을 굴리며 비웃었다. 그녀는 그들이 단지 쇼를 한다고 확신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계를 착용해보러 오지만 실제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이 두 사람이 허세를 부린다면 그녀는 그들에게 진짜 녹차 예술이 뭔지 보여주기로 했어요. 곧 샤오친이 시계가 담긴 쟁반을 들고 돌아와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장씨, 이 모델들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나 착용해 보시겠습니까? 와, 선생님, 이 시계가 정말 잘 어울리세요. 샤오천은 장충이 시계줄을 매는 것을 도우며 감탄했습니다. 시계를 착용한 후 장충은 수완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그녀는 주에 깊게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네. 장충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게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헐렁하네요. 도와줘서 좀 더 조여줘. 그렇게 말하며 그는 수원에게 손목을 내밀었다. 별 생각 없이 그녀는 그의 끈을 조정하려 몸을 기울였다. 좀 더 꽉 조여줘요. 그는 무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꽉 조이는 게 좋아요. 수원은 잠시 멈칫하며 그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그거 약간 암시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는 겨우 18살이었어요. 그녀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하지만 반나절 만에 이 남자는 이미 그녀를 2번이나 놀렸어요. 이상하게도 그녀는 불쾌하지 않았다. 아마 외모와 돈의 치명적 조합 때문일지도 모른다. 동시에 그녀의 친절 점수가 70으로 올랐다. 장춘은 그 상승을 알아차리고 속으로 미소 지었다. 보세요. 여성들은 항상 아니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예라고 생각하죠. 그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이 두 시계 둘 다 포장해 주세요. 샤오추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어요. 장씨,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만 2개 다 맞으신가요?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샤오춘뿐만 아니라 린 루와 중년 남성도 장청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2시계가 합쳐 수백만 원인데 그는 한 번에 사려 했다. 이 아이가 정말 돈이 많은 건가? 아니면 그냥 쇼하는 건가? 정충은 시원에게 어머니 시계 고르는 걸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시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모를 위해 완을 선택했다. 이게 우아하고 절제된 스타일이에요. 샤오추는 빠르게 그것을 집어들고 설명을 시작했다. 훌륭한 안목이십니다, 아가씨. 이 제품은 총 2.5캐럿의 다이아몬드 450개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8바울 뺨춘이 아닙니다. 그리고 손님, 다른 하나는 젊고 요정 같은 스타일에 잘 맞아요. 현대 여성에게 딱이죠. 그건 더 저렴해요. 단지 85만 위안입니다. 장충이 수원에게 돌아서며 말했어요. 나를 위해 한번 착용해봐요. 어떻게 보이는지 봅시다. 수원은 시계를 손목에 착용했어요. 장청의 눈이 반짝거렸다. 전혀 나쁘지 않네요. 38만 모델보다 훨씬 더 낫군요. 주저하지 않고 장청은 그의 은행 카드를 꺼냈다. 4개의 시계를 모두 포장해주세요. 물론입니다, 다 선생님. 제가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오치는 흥분한 나머지 거의 바닥에 절을 하듯이 말했다. 직원이 떠난 후 수원은 즉시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냈다. 하지만 장청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눌렀다. 벗지 않아도 돼. 그건 너를 위한 거야. 수원은 순간 얼어붙었다가 급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안 돼요. 이건 너무 비싸요. 받을 수 없어요. 장창이 웃었다. 그냥 작은 장신구일 뿐이에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게다가 결제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돌려주기에는 늦었나요? 절대 안 돼요. 반환할 수 없다면 대신 2개 다 어머님께 드리세요. 어머님은 50대이신데 그렇게 소녀 같은 스타일을 입으시면 사람들이 웃지 않겠어요? 그게 최종 결정입니다. 어쨌든 저는 곧 당신 회사에서 일하게 될 테니 시스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제 나름의 만남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장충이 부드럽게 말했다. 뭐가 문제야? 내 체면 세워주기 싫은 거야. 그가 그렇게 말하자 수원은 계속 거절하면 무례해 보일 것 같았다. 결국 그는 그녀의 상사가 될 예정이었다. 그와 너무 대립하는 건 좋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보스님. 감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장충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점원이 돌아왔습니다. 장씨, 결제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총 금액은 438만 8,500위안입니다. 여기 영수증을 드립니다. 안전하게 보관해 주시고 저희 브랜드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 여기 특별한 선물 세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즐겁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직원은 두 손으로 정중하게 그것을 건네주었고 파텍 필립이 장충에게 선물을 아낌없이 주는 모습을 지켜보며 린 루의 마음은 질투로 불타올랐습니다.
더 가슴 아팠던 건 시원이 85만 위안 시계를 차고 있는 걸 보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38만 위안 시계가 싸고 볼품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지위가 더 높음에도 시원이 어떻게 더 좋은 시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린루는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아 자신의 판매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계를 사면 사은품도 받나요? 판매원은 난처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린 씨. 선물은 없습니다. 그 모델이 즉시 중단되자 린루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녀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은 분명히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시계를 사주고 저녁 식사에서 낙타를 먹고 호텔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는 찡그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잊어버려. 다음에 올게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VIP 라운지를 빠르게 나갔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고 린루는 굴욕감을 느끼며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긴장한 판매원이 물었습니다. 린 씨, 이 시계를 아직 원하시나요? 남자가 아무런 품위 없이 떠나는 것을 보며 린루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에 그녀는 손목에서 시계를 확 잡아당기며 얼굴이 붉어졌다. 차갑게 웃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한편 장청 쪽에서는 시우원이 선물을 받는 순간 시스템이 임무 완료를 알렸습니다. 시우원의 호스트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임무 평점이 높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호스트님께서는 무작위 1736 캐시백 청구권을 획득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사용하세요. 장청의 눈이 반짝였다. 시계를 선물했을 뿐인데 할배의 반환만으로도 400만 위안이 돌아온다니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다. 만약 3배 잭팟에 당첨되면 지금 바로 청구하세요. 돌려보세요. 딩. 축하합니다. 호스트님, 3배 캐시백에 당첨되셨습니다. 총 환급금 36.55만 위안이 귀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방금 쓴 400만 위안을 제하고도 장청은 여전히 거의 900만 위안을 남겼습니다. 그는 혼자 웃었다. 이제 수원에게 또 다른 작은 선물을 살 때다. 유대감을 깊게 하는 완벽한 방법이죠. 그들은 다음으로 핸드백 전문 고급 부티크로 갔습니다. 장충은 수원에게 줄 최신 신제품 몇 개를 골랐습니다. 수원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이 사장님은 너무 부자고 돈을 너무 막 쓰신다. 사장님, 저한테 시계도 사주시고 이제 가방까지 사주시네요.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다다. 하루 종일 쇼핑했네요. 우리 집에 와서 음료 한잔 하실래요? 물 같은 음료? 정총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수원의 눈이 반짝이며 에스라이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와인도 좋아요. 어차피 저녁이에요. 장충은 그녀의 친절함을 흘끗 보았다. 점수는 여전히 75점. 가까운 친구 범위에 간신히 들어갔다. 아직 짝사랑에는 못 미쳤다. 그녀는 상황을 살펴보는 중이었을 거야. 그는 웃었다. 남자들한테 끌리지 않도록 해야 해. 밖에서는 순수함을 유지해야 하니까. 자신을 보호해야 해요. 제가 취하면 여자들이 저를 이용할지도 몰라요. 시우온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자만심이 가득하네요. 좋아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가서 쉬세요. 오늘 함께 해줘서 다시 고마워요. 그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수원은 무력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위층에 올라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 그런 기미도 없었지. 사장님은 진짜 좋은 사람 같아. 그녀의 친밀도 점수가 80으로 올랐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온 종충은 80으로 뛰어오른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빠르군요. 80점에 도달하니 그녀의 친밀도는 공식적으로 호감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흥미로운 부분이 멀지 않게 다가올 것입니다. 완한, 넌 곧 내 것이 될 거야. 장충은 30분이 지난 후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장티안엔지안님, 목욕이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니고 먼저 몇 바퀴 수영을 하겠습니다. 샴페인 한 병 따주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왕 집사는 즉시 와인 캐비닛으로 가서 샴페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3년 동안 일했지만 빌라 스위트룸은 매우 고급스러워서 매년 약 10명의 고객만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예약할 수 있는 장씨 같은 손님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이러한 고객은 완벽하게 대접해야만 했다. 수영장에서 몇 바퀴를 돌고 난 후 장장청은 수영장에서 나와서 무심하게 물었다. 왕 매니저님, 이곳에 특별하고 값비싼 요리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웡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요리를 제공합니다. 모두 최고 수준입니다. 정말 특별한 것을 원하신다면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황리버 또는 저희 시그니처인 알바 화이트 트러플을 추천드립니다. 장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황리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큰 것들은 수백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 화이트 트러플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램당 몇백 달러씩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드디어 그 시스템에 미식 캐시백 카드가 쓸 곳이 생긴 것 같았다. 왕 매니저, 마사지 좀 예약해 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장씨. 마사지 서비스는 방에서 제공돼요. 스위트룸으로 돌아와서 왕 집사는 커프스를 풀고 에센셜 오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장 선생님, 저희 호텔의 스파 트리트먼트는 특색 중 하나입니다. 눈을 감고 편안하게 즐기세요. 그가 말을 하면서 장청의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고 그의 몸 전체에 편안함이 서서히 퍼져나갔다. 그래서 이게 서비스의 일환인가 아니면 내가 과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장충은 속으로 농담을 했다. 장 선생님, 서비스가 완료되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내일은 제가 직접 모시고 자동차 전시회에 가겠습니다. 장충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자동차 전시회에서 침퍼는 마지막 순간에 취소해야 했다. 그래서 장충은 혼자서 돌아다녔다. 마법 도시 자동차 엑스포답게. 모든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가 여기에 있었어요. 자동차들은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비싼 것이 겨우 220만 위안 정도였어요. 그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쳤어요. 저기 강윤이 아닌가요? 수야, 리수동, 그리고 청지핑도 보이네요. 그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 그룹은 몸에 꼭 맞는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성, 주잉 주위에 모여 있었다. 장청은 저우잉이 마법의 도시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자동차 쇼에서 모델 일을 하고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장청이 다가가자 그는 리수동이 잘난 척하는 것을 엿들었다. 조잉, 몇 시에 퇴근해? 내가 데리러 갈게. 그 옆에 서 있던 수야가 신랄한 어조로 끼어들며 말했다. 저우잉은 바빠요. 그녀를 귀찮게 하지 말아요. 졸업여행에 초대했을 때 기억나요? 그녀는 우리를 단칼에 거절했어요. 황금 아가씨는 우리를 전혀 신경도 안 써요. 수유의 말에 저우잉의 표정은 당혹감에 얼어붙었습니다. 장청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거 정말 우연이네요. 제가 실수로 룽싱에 들어온 건가요? 왜 고등학교 동창들이 다 여기 있는 거야? 저우잉, 그리고 너도 있네. 올드장. 이상하네. 너희가 여기 있다는 얘긴 못 들었는데. 잠깐, 무슨 일이야? 당신들 이야기하는 걸 보니 나만 빼고 여행 계획한 거야. 리추동은 즉시 고개를 숙이며 침묵했고 분위기는 어색함으로 가득 찼다. 사실 그들은 졸업여행에서 장충을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던 것이었다. 여기서 그를 만날 줄은 몰랐다. 그 순간 주젠이 리수동을 가리키며 미소 지었다. 그건 그에게 물어봐야지. 리츠동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다. 쯔위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장충을 찡그리고 쳐다봤다. 장충,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더 잘생겨진 거야?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설마 성형수술하러 마법 도시로 온 건 아니겠지? 장인은 가까이 다가가서 장창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와, 이럴 수가. 올드장은 여전히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지만 목소리까지 더 좋아졌네. 설마 성대도 조정한 거야? 농담 그만해. 너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차 사러 온 거야? 정충이 되받아쳤다. 수유가 급히 손을 흔들었다. 차를 산다고? 우리가? 말도 안 돼. 우연히 옛 친구들 만나 잠깐 얘기하려고 멈춘 거야? 그런데 장청, 너는 반의 꽃 저우 보러 온 거 아니야? 그녀는 지금 상하이에서 최고 자동차 모델이에요. 저 남자들이 그녀 사진 찍는 거 보세요.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로 저우잉을 가리켰어요. 수우의 자동차 모델이 뭐가 어때서? 중이 이미 그녀가 임시로 일하는 것뿐이라고 했잖아. 그렇게 싸구려처럼 말하지 마. 리수동의 눈은 저우잉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멍해졌고 그는 즉시 그의 여신을 방어하기 위해 끼어들었습니다. 수동,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지? 저는 추잉이 돈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냥 놀랐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 순수하고 손댈 수 없는 반의 종이 맞나요? 그녀가 입고 있는 것을 봐. 정말 섹시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장충은 조잉에게 시선을 돌리고 조용히 호감도 스캔 시스템을 활성화했다. 놀랍게도 수야의 사생활 수치는 30이었고 반면에 정윤의 사생활 수치는 겨우 3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호감도는 그에게 터무니없이 높았다. 뭐지? 그와 거의 상호작용한 적이 없었는데 장충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불쌍한 조는 그런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버렸네. 늙은 장, 대체 뭐 하는 거야? 장충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형, 몸 조심하라고. 조지아는 당황하며 그의 손을 밀어냈다. 약을 잘못 복용한 거 아니야. 행동이 좀 이상해 보여. 장충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저우잉에게 인사를 건넸다. 저우잉, 정말 오랜만이야.
봐봐, 너 정말 더 아름다워졌네. 장청, 너도 자동차 전시회에 방문한 거야? 저우잉이 미소를 지었다. 그냥 구경하러 왔어. 장충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그녀를 보고 리수동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장청, 네가 모르면 헛소리 하지 마. 이건 최신형 페라리야. 여기서 가장 비싼 모델이라고. 그게 그냥 충동적으로 살 수 있는 저렴한 전동 스쿠터라고 생각하나요? 장청은 웃었다. 역시 우리 반장이시네요. 페라리에 대해 그렇게 잘 아는 줄 몰랐어. 장충이 이번에는 반박하지 않아서 놀랐지만 리수동은 가슴을 펴고 계속 자랑했다. 물론이지. 이것은 최초의 미드엔진 4륜구동 페라리입니다. 미래 기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금 포함 가격은 약 500만에서 800만입니다. 정말 괴물 같은 자동차네요. 정충이 미소를 지으며 놀렸습니다. 모든 사양을 다 외우고 있으면서도 사러 온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저우잉은 상황이 혼잡해지는 것을 보고 약간 난처한 표정으로 상사를 힐끗 쳐다보았다.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근무 중이에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괜찮죠? 이렇게 몰려있으면 보기 좋지 않아요. 여신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리수동은 즉시 기세등등해졌다. 장창이 언급한 것처럼. 저우잉, 사실 나도 자동차를 보러 왔어. 대학 입학 시험에서 625점 받았더니 부모님이 보상으로 차 사주신대. 좋은 차 있으면 하나 추천해 줄래? 마음에 들면 살게. 저우잉은 어색하게 웃었다. 저는 이 차들 잘 몰라요. 더 알고 싶으시면 저쪽 판매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들에게 물어봐야 하죠? 저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리추동이 계속해서 말했다. 장성이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길을 가로막았다. 반장님, 그녀가 이미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차를 사고 싶으면 그냥 사세요. 헛된 핑계로 작업 걸지 마세요. 여기는 석기 시대가 아닙니다. 장청, 지금 주영이랑 얘기 중이야. 너랑 무슨 상관인데 차 사는 게 과자 사는 것처럼 쉬운 줄 알아? 물론 질문을 해야죠. 그렇게 쉽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직접 하나 사보세요. 가서 우리를 감동시켜보세요. 저윙. 차를 사면 자동차 모델도 덤으로 주나요? 주인근 장청의 말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네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 장청은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장충이 주안과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본 리치동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장충, 여기서 그만 잘난 척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우잉이 일하고 있는 중이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페라리 매니저가 찡그린 얼굴로 걸어왔다. 그는 한동안 지켜보고 있었고 이 아이들이 진짜 고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우잉 근무 중에 왜 수다를 떠나요? 우리는 하루에 2천 지급해요. 잡담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저우잉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주의하겠습니다. 장충이 기회를 잡아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수동, 네가 그녀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혼나지 않았을 거야. 그건 내 탓이야. 리수동은 즉석에서 화를 냈다. 장청, 너 나 괴롭히고 있는 거지? 당신도 그녀를 방해했잖아요. 당신도 오래 있었잖아요. 왜 차 안 사요? 장충이 미소를 지었다. 재밌네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특별할 것 없지만 저우 안기 옆에 서 있으니 차가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아름다운 여성과 슈퍼카라니 정말 완벽한 조합이네요. 그런데 구매하면 모델도 포함되는 건가요? 장청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던 매니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님, 이 페라리 SF90을 정말로 구매하신다면 무료로 차량 랩핑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면서 마침내 장청의 손목에 있는 파텍 필립 시계를 알아차렸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의 시계라니. 순간적으로 장충은 걸어다니는 부의 신으로 변했다. 그의 눈에는 엄격했던 얼굴이 넓고 아첨하는 미소로 녹아내렸다. 장충은 매니저가 농담한 자동차 모델이 아니라 자동차 랩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요. 카드를 긁으세요. 전액 결제할게요. 장노인, 정말이신가요? 이런, 이 차의 기본 가격만 해도 500만 위안이 넘는데 당신이 고른 맞춤 옵션들까지 더하면 800만 위안을 넘네요. 군중이 충격에 휩싸였지만 리수동은 비웃음을 지었다. 장청, 그만 좀 해. 저우잉은 여기서 일하는 것뿐이야. 그녀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러면 그녀가 해고될 거예요. 장충이 주저없이 답했어요. 바보야? 내가 차를 사는 게 어떻게 그녀를 해고시키는데? 나는 에어 매니저 때문에 사는 거야. 제가 맞죠? 측 매니저는 즉시 눈치를 채고 정중하게 장청의 카드를 받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손님. 이 차를 사시면 수수료는 바로 저우앙께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저우잉의 호감도가 80으로 급상승했습니다. 장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니저님, 약속 잊지 마세요. 차 사면 모델 따라온다고 하셨죠? 전액 결제할게요. 간단히 처리하죠. 이 차 재고 있나요? 오늘 바로 가져갈 수 있나요? 재고 있습니다, 손님.
바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서류 작업 마무리 위해 VIP 라운지로 가주세요. 매장 매니저는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카드를 긁었습니다. POS 기계는 거의 즉시 긴 영수증을 뱉어냈습니다. 거래 승인되었습니다. 장내가 갑작스럽게 조용해졌습니다. 세상에, 장청이 자동차에 무려 800만 원을 지출했다니. 그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사라지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부의 과시는 모든 반 친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를 무시하던 녹차녀조차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그에게 미소를 던졌습니다. 장충 씨, 저는 페라리를 타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저 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밤 전복 요리 대접할게요. 장유는 여전히 날카롭게 끼어들며 말했다. 수야, 너 정말 눈이 멀었니? 장충이 이 차를 저우왕을 위해 특별히 샀고 이 페라리는 좌석이 2개밖에 없어. 예, 당신은 어디 앉으려는 거예요? 왜 제가 못 앉나요? 조수석 비어 있잖아요. 맞죠? 저우잉은 아직 일이 남아있고 자동차 모델로서 매일 많은 남자들이 그녀와 함께 앉을 기회가 있을 거야. 수위는 비웃으며 저우왕을 힐끔 쳐다보았고 시스템에는 그녀의 호감도가 95까지 올랐다는 표시가 떠올랐다. 그 정도면 그의 피부가 소름 돋을 만큼이었다. 수야를 무시하고 그는 쿨하게 턱을 들어 조인글 향해 말했다. 장계연 말이 맞아. 이 채는 조안기 있어야 멋져 보인다. 수예는 장총이 이렇게 직설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질투에 가득 찬 눈길로 주인을 바라보았다. 참, 장청, 너 샤오지아와 헤어졌다면서 혹시 주인께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주인의 눈이 그 질문에 놀라 커졌다. 그녀는 장충이 자신 때문에 헤어졌다고 믿지 않았다. 단지 충격을 받았다. 결국 그녀는 그가 항상 샤오지아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걸 봐왔기 때문이다. 장청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샤오자와 헤어진 것은 다른 누구와도 저우잉과도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우잉은 너무 아름다워요. 어떤 남자라도 그녀를 좋아할 것 같아요. 저우잉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마워 장청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저우시위는 장청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보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와, 장청. 그 시계가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거 맞지? 정말 대단하네. 차 사러 왔는데 손목에 아파트를 차고 있는 느낌이야.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너한테 한턱 내라고 하면 항상 돈이 없다고 했잖아. 결국 다 연기였던 거야? 장청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리수동의 자랑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방금 졸업을 했고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족이 보상해주기로 결정했죠. 제가 그 제안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리수동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더 이상 장창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지 못했다. 그는 차가운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다. 시간이 늦었어. 교통이 나빠지기 전에 저녁 먹으러 가는 게 좋겠어. 수예는 즉시 달콤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장청, 우리랑 저녁 먹으러 갈래요? 그 후에 쇼핑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장청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늘 저녁에는 약속이 있어서 안 돼.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하자. 그렇게 하기로 했어. 롱칭으로 돌아가면 다시 만나자. 헤어진 후 장청은 주위에 머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옆 부스에 전시된 핑크 랩핑 베나도르 람보르기니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 순간 그것을 보자마자 단 한 사람만 떠올랐습니다. 샤오유샤오. 이 차는 그녀에게 딱이었습니다. 영업 관리자가 즉시 나서서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손님, 이 핑크 에디션은 여성 고객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긴급 제동, 야간 시야, 차선 보조와 같은 고급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충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됐습니다. 얼마입니까? 매니저는 잠시 멈칫하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모든 프리미엄 옵션을 포함하여 총액은 950만 원입니다. 오늘 구매하시면 3년간 무료 유지 보수를 포함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카드를 결제하세요. 장청의 무심한 대답에 매니저는 귀가 번쩍 뜨일 정도로 미소를 지을 뻔했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장충은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인도식을 원합니다. 준비해 줄 수 있나요? 매니저는 가슴을 치며 확신을 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의식과 품격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충은 그를 손짓으로 물리쳤다. 괜찮아요. 혼자 둘러볼게요.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는 장소로 차를 보내세요. 물론입니다, 선생님. 매니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최고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매력적인 외모의 스트리머가 핑크 람보르기니로 다가가며 손에 폰을 들고 있었다. 여러분, 이 차 보세요. 핑크 아벤타도르입니다. 드문 색상의 완전 여성스러운 분위기라 어떤 여자도 거부 못할 거예요. 안에 에어컨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1등 선물이에요. 유혹됐어요? 뭐라고요?
분홍색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람보르기니가 꼭 노란색이나 빨간색이어야 하나요? 믿어보세요. 이걸 여자에게 선물하면 그날 바로 사랑을 얻을 거예요. 믿지 않으세요? 직접 보세요. 이미 여기서 어떤 남자가 보고 있습니다. 방금 그 친구가 안에 앉아봤어요. 여러분, 좋아요 버튼을 3000개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라이브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이 동생이 어떤 기분인지 말해줄 거예요. 그녀가 가까이 가기 전에 람보르기니 직원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주문하시러 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둘러보시는 건가요?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차를 좀 보고 싶어요.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제발요. 직원이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 증명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금 증명? 그냥 보는 건데요. 정말인가요? 방금 그 남자가 그냥 들어가는 걸 봤어요. 스트리머가 항의했어요. 그녀는 일부 고급차가 검증을 요구하는 걸 알았지만 여기는 자동차 전시회였어요. 누가 안을 보려 은행 명세서를 보여주길 기대할까요? 직원은 여전히 전문적으로 죄송하지만 저희 정책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매혹적인 스트리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그녀의 라이브 스트림 채팅은 댓글로 폭발했어요. 웃기네. 불쌍한 여자. 람보르기니의 자금 증명은 최소한 7짜리 수야. 또 다른 날, 또 다른 스트리머. 명품 매장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잊어버려. 대신 그 부자를 인터뷰하러 가. 한편 언제나 헌신적인 조우는 장충기 카드를 또 긁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는 기본 가격이 50만 달러부터 시작하고 맞춤 패키지를 추가하면 거의 100만 달러에 육박했죠. 30분도 안 돼서 그는 벌써 2천만 위안을 썼다. 그녀의 가족이 절정에 있을 때조차도 주인근 많은 고급차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무모하게 돈을 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가족이 파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치였다. 2시간 후 장충은 느긋하게 기지개를 켰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고 분홍색 림보는 이미 샤오샤오에게 가고 있었다. 그는 직원들에게로 몸을 돌렸다. 좋습니다. 페라리로 가서 열쇠를 수령해 옵시다. 여기 열쇠입니다, 장씨. 매니저는 공손하게 열쇠를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번호판에 관해서는 상하이 주민이 아니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역 번호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적절한 인맥이 있다면 특별 번호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장추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생각해볼게요 라고 말했다. 그때 시스템이 울리며 무작위 보상 번호판 발급 상하이 AJCA21 번호판이 DMV에서 성공적으로 추첨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등록을 돕기 위해 직원들이 이동 중입니다. 장청은 눈을 깜빡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시스템은 정말로 세심하고 철저했다. 장 선생님, 번호판이 준비되었습니다.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서둘러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매니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상하이 A 번호판이 현장에서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JC라는 글자가 장청의 이니셜과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청은 그의 놀란 표정을 보고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미리 번호를 예약했을 뿐이에요. 사전에 예약했다고요? 매니저는 거의 눈을 굴릴 뻔했습니다. 어떤 예약이 상하이 A 번호판에 개인 이니셜까지 새겨져서 현장까지 직접 배달되는 겁니까? 정말 말도 안 돼. 하지만 아무리 욕하고 싶어도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공손한 미소가 가득했다. 네네, 장씨.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정말로 감탄스럽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번호판이 장착되고 모든 서류 작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구경꾼들은 놀랐습니다. 이런 수준의 대우라니. 이 사람은 억만장자 재벌의 손자이거나 고위 관리의 조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장청이 거의 모든 일을 마친 것을 보고 주인기 그의 옆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장충씨, 오늘 정말 고마워요. 제가 저녁 살까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강청이 고개를 끄덕이려던 찰나 그의 전화가 울렸다. 주희윤이었다. 장청, 나 방금 차였어. 여기로 와. 나와 함께 술 한잔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황푸강에 바로 뛰어들 거야. 장충은 얼어붙어 말문이 막혔다. 정말 이 친구는 과장하는 데 있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다.